자, 다시 한번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저번에 내용이 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 부분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만큼이 아니고 초반에 용어에 대한 이해나 정리, 그 다음에 암기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임의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 그 집합 표현할 때 원소는 보통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집합은 대문자.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는 이 삼지창 기호죠. 얘를 쓰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 짝대기를 그으시면 되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원소를 직접 보여주는 원소나열법, 그 다음은 주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야 될 조건제시법. 집합에 들어있는 그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는 기호를 치죠. X바라고 한 다음에 여기 바 치고 줄 긋고, 그 줄 앞에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이며 그 줄 뒤에 있는 게 그 원소가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공통된 성질을 쓸 때는 약간의 사람들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짝수 숫자를 뭐 2의 배수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 표현법이 있다 보니까 크게 그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약간의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보통 집합은 이게 동그라미로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집합을 동시에 포함하는 가장 큰 범위의 전체 집합은 보통 네모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는 여기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개수에 따른 분류니까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볼 때는 개수가 아무리 많든 적든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집합, 아니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무한집합. 무한집합의 대표적인 거는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처럼 수의 집합이나 뭐 배수집합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무한집합이 되죠. 유한집합은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개수를 정의할 수만 있으면 다 유한집합이며, 이 중에 이제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있죠.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을 말해요. 그럼 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를 봤을 때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물어보면 유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은 너무 많아서 개수를 셀 수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개수가 정의되지 않아요. 근데 공집합은 개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0개죠. 집합 안에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케이스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기호는 중괄호를 앞뒤로 쓰게 되는데, 이 안에 원소 쓰는데 이 안에 쓸 원소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 집합 기호를 이렇게 빈 가로로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도 쓰고 이걸로도 썼는데 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호로 많이 쓴다는 얘기죠. 동그라미에 줄 찍 긋고 이걸 뭐라 읽냐면 파이라고 읽어요. 선생님, 파이는 혹시 이런 게 파이 아닌가요? 뭐 이것도 물론 파이죠. 근데 표기법상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영어 단어상 차이가 있는데 한글로는 똑같은 파이입니다. 근데 헷갈리지 않을까요? 파이라고 하면 한글로만 헷갈리지 수학적으로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 기호니까 뭐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공집합, 원소가 없는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것까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좀 전에 개수에 따른 분류법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배웠죠? 거기 중에 유한집합이라면 개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럼 그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집합 A가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져요. 얘가 유한집합이라면, 유한집합이잖아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원소는 1, 2, 3인데 개수만 만약 물어본다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이게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걸 이제 수학적 표기를 쓴 게 이겁니다. 앞에 있는 n은 그 넘버 할 때 n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울 때, 왜 카운팅 할 때 넘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n자, 개수라는 의미로 쓰이고, 그 안에 있는 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집합이에요, 항상. 그래서 n하고 가로를 치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집합이 들어가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로 쓰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니까 개수를 구하는 내용이라 걔는 빼고 그냥 3만 쓰면 되고, 얘는 무한집합이라 개수를 구할 수 없죠. 무한이 많다가 정답이고, 얘는 0과 2 사이 안에 있는 짝수, 이 안에 있는 짝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집합이죠.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그래서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C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파이라는 집합, 이건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원소가 없습니다. 0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약간 예가 있는데 이런 것들 있죠. 얘는 답이 뭐예요, 그러면? 0. 0이야, 1이야? 그렇죠, 1이죠. 네. 이 집합, 여기 안에는 무조건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합이 위에 있는 것처럼 아무 표현 없이 그냥 공집합만 들어가면 이거 하나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 원소 개수는 0개인데 만약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집합 기호가 됩니다. 이게 집합의 기호. 그럼 안에 들어있는 파이는 이제부터 집합이 아닌 원소가 되는 거죠. 파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파벳처럼 A, B, C, D 이런 것처럼 파이라는 모양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파이는 그리스 문자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글자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공집합이라 취급하면 안 돼요. 공집합이 되려면 바깥에 있는 이 집합기호가 없었어야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헷갈려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1이에요, 답이.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1? 이거는? 1. 이거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n 안에 들은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집합. 근데 이건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은 없는 겁니다. 네. 집합은 알파벳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알파벳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집합을 보통은 알파벳 대문자로, 그다음에 원소는 쓴다면 알파벳 쓴다면 대문자는 아니 소문자로. 그러니까 집합은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 형태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헷갈립니다. 원소 계수 셀 때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런 가까운 가벼운 문제. 기억 집합인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짝수의 모임 집합이에요? 2, 4, 6, 8, 땡땡땡 짝수. 근데 이거는 정의할 수 있죠. 그 정의는 누구라도 저렇게 쓰지 않을까요? 다만 어디서 땡땡땡을 쓰느냐의 차이점이지 어떤 게 짝수 집합인지를 이미 정확히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무한 집합이죠.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유명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집합이 아니고 0에 가까운 숫자. 얼마나 가까워요? 0.1 정도면 가까운 건가? 아니면 한 1 정도 되면 가까운 건가? 그럼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깝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태양계 행성의 모임. 이건 집합 맞죠? 수금지와 목태 천의 명 이렇게 배웠으니까. 미음 맛있는 과일의 모임. 기준이 없죠?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이건 맞죠? 우리나라 광역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합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내는 파트고 여기도 자 원소 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1번 원소 나열법 저건 이제 조건제시법 쓰라는 얘기죠. 근데 쓴 숫자를 보니까 이들의 이제 공통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집합 A는 원소를 내가 만약 X라고 한다면 꼭 X라고 써야 됩니까? 딴 거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냥 X라고 쓰는 것 뿐이죠. 다음 원소 X는 이러한 성질을 갖습니다. 이게 뭐예요? 3, 6, 9, 12, 3의 배수인 거 같죠? 근데 어디까지예요? 99까지니까 100 이하 혹은 미만의 이하든 미만은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하여도 100이 포함은 안 되고 미만이어도 어차피 3의 배수는 10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00 미만의 혹은 100 이하의 3의 배수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약간 맞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뭐 표현에 따라서 각자 다른 표현을 하겠죠. 저 숫자에 대한 표현을. 크게 다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B는 1, 2, 4, 5, 10, 20. 이게 뭐예요? X바 X는 어떤 규칙이에요, 얘는? 이걸 뭐 오래 고민해야 돼? 20의 약수. 뭐? 자, 집합 C는
조건제시법,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10 이하의 소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설마 뭐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는 아니겠죠? 뭐예요, 그러면? 2, 3, 5, 7. 이렇게. D는 이 안에 들어있는 짝수 12, 14, 16, 18 이렇게 되겠네. 원소나열법은 편한데 굳이 조건제시법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실수. 이걸 원소나열법을 쓸 수 있나요? 1보다 크면 어디서부터요? 2부터요? 1.1? 그럼 1.11은? 1.111은? 1.111은? 그러니까 시작할 수가 없죠. 수학적으로 저걸 정의할 수 없어요. 1보다 바로 큰 숫자. 1에 가까우면서 1보다 바로 큰 숫자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뭘 쓸 수 없는 거죠? 원소나열법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가 쓰이죠? 조건제시법 써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그러라고 배우는 겁니다.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정의를 함축적으로 하기 위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수단인 거죠. 여기는 연습 없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집합의 원소, 집합 A, 집합 B 두 개 나와 있는데 C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뭐 C라는 집합이 뭐지? 조건제시법인데 앞에 있는 얘가 원소네? 그럼 뭔가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뭔가 두 개를 더한 게 원소인데 그 두 개는 어디서 온 거냐면 각각 A는 집합 A의 원소, B는 집합 B의 원소. 여기 있는 원소들을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원소들을 쓰는 거구나. 그 이제 더해보는 겁니다. 더하려면 이렇게 총 9번의 덧셈을 해야 되죠. 이렇게 3번, 이렇게 3번, 이렇게 3번. 뭐 어쩔 수 없어요. 각자 더하는 거니까.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더하는 거니까. 그럼 더하다 보면 0, 1, 2, 2, 3, 4, 4, 5, 6. 자, 쓰다 보니까 집합 중에 이게 겹치는 원소가 발생하네요.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는 2번 쓰지 않습니다. 한 번만 써요. 결국 얘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하나로 가야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크기별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보기 편하게 크기별로 쓴 것뿐이지 순서를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중복되는 원소를 2번 쓰지는 않아요. 한 번만 쓴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저렇게 다 하나씩 써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럼 다른 방법 있나요? 아니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있으면 그걸로 해야죠. 근데 다른 방법 없잖아요. 네. 그 다음 D는 곱이죠. 근데 곱할 때는 어차피 0이 곱해지는 케이스는 다 0일 테니까 이 0은 생략하고 집합 D 안에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얘네들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3번.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 1이 곱해지는 케이스 3번. 1, 3, 5. 네, 이렇게 원소를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복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맞아요? 좀 전에 했죠. 1이라고. 이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이면 0 아닌가?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 1이면 0 아니야? 아니죠.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얘 원소의 개수. 2를 더하면 2개. 네, 이건 맞는 거죠. 디귿. 잘못 보면 2, 3에서 2, 3, 4를 빼니까 뭔가 마이너스 4가 있는데 되게 참 마이너스 4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2개에서 3개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맞는 거죠. 네, 틀렸어요. A. X가 원소인데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가 존재해요? 그럼 무슨 집합이에요? 집합 A는? 공집합이죠. 이게 공집합이야. 이게 여기다 이렇게 집합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0. 이건 맞더라. 미음, 조건제시법,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개수를 따져주는 게 좋으니까 직접 원소나열법 쓰는 게 좋겠죠. 1, 2, 4,
8, 16. 집합 B는 81의 양의 약수. 1, 3, 9, 27, 81. 됐나요? 네. 누가 더 많아요? 똑같죠? 누가 더 크다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 뭐 빠진 것 같잖아? 안 빠졌나? 네, 저렇게. 자, 부분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의 종류긴 한데 부분이 되는 집합을 말해요. 부분이라는 얘기를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다른 하나가 나머지에 이제 포함될 때 보통 부분이라고 말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천안아산은 충청도의 일부분, 그렇죠? 충청도는 대한민국의 일부분.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부분 집합을 이해하기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집합 A가 완벽히 집합 B에 포함됐을 때, 그래서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됩니다 라고 할 때 이 포함한다라는 컨테이너 있죠. 그 컨테이너의 앞자를 따서 C를 이렇게 옆으로 늘려놔요. 알파벳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알파벳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려고 C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뜻은 집합 A 안에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죠?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알고 보니 다 집합 B에 있을 때, 그럴 때를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말하고, 아무리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집합 A는 뭐 1, 2, 3, 4. 근데 집합 B가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럴 땐 A가 B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죠. 이유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요? 여기 원소 1. 이 원소 1을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지 않은 A는 B에 포함됩니다 라는 말을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얘를 발레라 불러요. 발음이 좀 그렇죠? 뭐 이런 발레가 아니고 반레. 발레. 뭐 우리가 사실은 발음상 발레라고 하는데 뭐 표기법상은 반레. 어이예요? 네, 어이예요. 여의예요, 여의. 네. 여의. 반레. 예할 때 그 예를 리을로 쓰신 겁니다. 반레. 자, 이 반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집합 A에는 원소가 돼야 돼요. 근데 동시에 집합 B의 원소는 아닌 겁니다. 그게 발레가 돼야 돼요. A에는 원소야. 아무거나 그냥 발레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주어진 이 문장이나 식이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 지금처럼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그런 얘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일단 A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발레를 찾겠다는 얘기는 A의 원소 안에서만 찾아야 되지 A가 원소 아닌 걸 찾으면 일단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A 중에서 B와 겹치고 남는 나머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B가 아닌 원소이기 때문에 B와 겹치는 2, 3, 4를 빼고 나머지 집합 A에 남아있는 원소, 그게 A가 B에 포함되지 않은 예인 발레가 된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공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집합이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집합이든 포함이 되는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공집합은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게 집합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뭐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신. 공집합은 공집합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돼요. 밑에도 나오죠? 그렇다면 A는 공집합이 아니어도 A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에도 포함됩니까? 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분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일부분이니까 완벽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집합 A가 1, 2, 3이었고, 그럼 이랬을 때 A가 A에 포함됩니까? 라는 기호를 쓸 수 있냐면 우리는 이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기호인 이 이지창. 이지창은 언제 쓰는 겁니까? 라면 둘 다 집합일 때 쓰는 표현이긴 해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기호이긴 한데 이지창의 약속이 뭐냐면 여기 포함이 되고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분명히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소가 모두 다 집합 A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당연히 집합 A에 있잖아요. 그럼 정의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A는 집합 A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라는 말은 참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번에 보면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돼요. 그럼 당연히 A는 C에 포함되겠죠.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 그러니까 집합끼리 같다는 얘기죠. A랑 B랑 알고 보니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기호로는 등식을 써요. A와 B는 같습니다인데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도 A에 포함돼요. 그럼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는 것. 예를 때는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하면 이 그림. A와 B는 서로 같은 겁니다. 결론은 A의 원소와 B의 원소는 개수와 모양이 다 똑같은 상태인 완벽히 일치하는 집합일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등식을 쓸 수도 있지만 가끔 문제 그냥 이렇게 자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이거구나. 이거 빨리 눈치를 이제 채셔야 된다는 얘기죠. 같지 않을 때는 당연히 짝대 읽으시면 됩니다. 네.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파벳을 배열하거나 그 안에 들은 원소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개수와 그 원소의 형태가 동일하다면 두 집합은 같다고 보는 거지 순서대로 배열할 필요는 없고요. 1, 2, 5, 10, 10 이하의 뭐 10의 양의 약수 뭐 당연히 둘은 같은 거잖아요. 그럼 A와 B는 같은 집합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진부분 집합. 진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진짬뽕 무슨 말이야? 진짬뽕. 야, 얘가 적절하지 않나요? 네, 선생님 오뚜기 하나 아무 관련 없고요. 네. 진짬뽕. 진짜 짬뽕이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요? 내가 알기로는 그럴 거라마. 왜 니네 쓰는 표현에 보면 찐이다 그러잖아. 야, 이게 진짜 찐 이러잖아. 무슨 말이에요? 진짜라는 뜻이잖아. 실제로 정말 그거다 라는데 이 진부분 집합이 그런 의미예요. 부분 집합 중에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로 아까 우리가 부분 집합 말할 때 선생님 부분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떠올리잖아. 근데 A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럼 부분 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의 형태도 있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져요.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에 포함되는 이렇게 A에 포함되는 어떤 집합을 만들려고 해요. 이 집합이 뭐냐면 이 표기법상 A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래서 저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개수 형태로 봤을 때 가장 적은 거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을 아까 처음에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한 개인, 달리 말하면 원소가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며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A가 1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이 있을 때, 2 있을 때, 3 있을 때, 한 개씩 있을 때, 그다음 두 개씩 원소를 가질 때, 1, 2, 1, 3, 2, 3. 두 개짜리. 그 마지막에 세 개짜리.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 3까지 다 포함시키면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총 몇 개죠? 8개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자체는 다 아까 말한 대로 부분집합이라 불러요. 얘를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 있죠. 얘가 왠지 진짜 부분집합처럼 보이고 진짜 부분이 되는 집합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를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밑에 지금 글씨를 8개를 집합으로 봤네, 원소로 봤네요. 여기까지가 진부분집합이에요. 그럼 결론은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부분집합을 수학적 기호로 쓰면 이렇습니다. A라는 집합은 B에 포함돼요.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죠. 그 중에 자기랑 똑같지 않은 거는 빼야 되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건 빼야 되기 때문에 A가 B랑 같지는 않고요. 그냥 B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진부분집합이 뭐예요? 그러면 저 기호를 쓰시면 돼요. A는 B에 포함되고 동시에 A는 B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표현이 앞으로는 진부분집합을 말하는 수학적 표기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공집합은 진부분집합이 없어요? 아니, 공집합은 공집합은 진부분집합이 없어요? 공집합은 자기 자신이 그냥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한 개. 집합 1번 문제로 좀 잘 나오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지창을 쓸 때와 이지창을 쓸 때 처음엔 좀 어려운데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어렵다기보다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보기 중에 이제 삼지창이 들어가는 것과 이지창이 들어가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 삼지창이 들어갈 때는 하나가 원소고 하나가 집합이어야 되고 이지창 들어갈 때는 둘 다 집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하기 편한 거는 삼지창이니까 삼지창부터 봅시다. 1번. 이게 이 모양 그대로가 집합 A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모양 그대로가 들어있나요? 이 모양과 똑같은 원소가 있어? 그러려면 집합 A의 원소를 알아야 되겠네. A의 원소를 낱낱이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파이 모양, 그 다음에 0, 그 다음 1, 그 다음은 이 모양. 총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입니다. 그럼 이 4개만 삼지창 기호를 쓸 수 있는데 얘랑 똑같은 원소가 있나요? 없죠. 이건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도 삼지창이죠? 이러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까? 이 집합 A 안에 이러한 원소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얘는 맞다. 또 삼지창이 아닌 것. 공집합은 이 공집합,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니고 파이죠.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파이라고 읽으시고 파이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닌가요? 아니, 여기 있어요. 원소로. 그럼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이제 이지창. 이지창은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3번 보기. 이러한 집합이 집합 A에 포함됐습니까? 라는 뜻은 달리 말하면 A 안에 이러한 연소를 가졌냐라고 묻는 거니까 0이 집합 A의 원소입니까? 원소예요? 맞아요, 이거는. 그럼 2는 집합 A 원소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면 이 3번은 맞는 답이죠. 근데 2번이, 그러니까 2가 집합 A 원소인가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0이라는 원소는 포함하지만 A는 2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2가 모두 A에 포함되는 원소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집합은 아닌 거죠. 4번. 역시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바깥쪽에는 집합기호가 되고 이게 삼지창이면 좀 전처럼 답 2번처럼 이게 삼지창이면 얘를 원소로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지창이면 저는 집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인 1이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2도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1은 포함되는 게 맞지만 2가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보기는 어렵다.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기억나잖아. 자, 21의 양의 약수에 대한 표현인데 집합 A의 원소는 일단 1, 3, 7, 21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 이건 틀렸고요. 아니 왜지? 아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이잖아. 이건 원소잖아. 아. 삼지창이니까 원소로 저기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지냐? 그럴 수 있지. 아 2번은 내가 맞을 거야. 야, 기억을 2번은 내가 맞을 거야. 자, 2번은 당연히 니은은 맞고요. 네. 디귿은 틀려요. 틀렸고 리을은 맞아요. 네, 맞고 미음은 틀려요. 틀렸고 비읍은 맞아요. 맞고. 자, 5-2번 문제. 일단 삼지창부터 봅시다. 삼지창은 이렇게 두 개 있네요. 2는 집합 A의 집합 A 원소를 뽑아 봅시다. 0. 1의 집합 기호, 그다음에 1, 2의 집합 기호, 그다음은 3 이렇게죠. 네. 그럼 이 모양은 없는 게 맞죠. 네. 이건 맞는 말이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게 삼지창. 이 기호의 원소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이지창. 이지창이라는 얘기는 집합에다가 이 원소를 개수와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됩니다. 그럼 2번. 여기 안에 1, 2를 집어넣어야, 여기 원소 안에 1, 2를 집어넣었어야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혹시 이게 헷갈리면 이거 여기 있는 뒤에 그 집합 기호를 지우고 1이 집합 A의 원소인지 2가 집합 A 원소인지 이게 성립하면 당연히 부분 집합이죠. 근데 1과 2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그럼 틀린 거네. 이게 답이죠. 야, 뭐 이런 걸 틀리고 지금 이런 걸로 무슨 환호성을 치고 이게 난리. 야, 이거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죠? 아닌 이유는 0이 집합 A의 원소가, 0은 집합 A의 원소가 맞죠? 근데 1이 집합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게 맞죠? 집합 A의 부분 집합 아닌 게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 맞는 말이 되려면 0이 집합 A의 원소가 이어야 되는데 원소인가요? 원소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맞는데 이제 2번만 틀렸다가 되는 거죠. 5-3번 문제. 자, 집합 A는 다음 목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인데 기억.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나요? 네,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죠. 공집합은 맞는 말이고요. 아니 뭐야? 왜 저래? 또 틀렸어? 눈이 없는 거야, 뭐야? 앞이 안 보여? 난신이? 이게 왜 안 보여?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공집합은 삼지청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일단 이 말은 삼지창이든 이지창이든 이건 무조건 답이야. 절대 틀릴 수 없는 절대 진리. 이건 무조건 답이야, 이거는. 이건 무조건 답이야. 근데 여기가 삼지창이 성립하려면 이 파이 모양이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갔을 때는 이 둘 다 답이에요. 근데 집합 안에 이 모양이 없으면 이건 이제 답이 아니겠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답이야. 절대참. 쟤는 절대참. 기억은 절대참. 니은. 이런 모양이 있나요? 집합 A 안에? 여기 있네요. 네, 이건 맞는 말. 그러면 이거는 부분 집합 맞습니까? 맞죠? 여기 원소 1, 2를 갖다 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집합 A 안에 이런 부분 집합이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얘가 집합 A 원소냐를 확인하면서 맞으면 부분 집합도 맞겠죠.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합규 안에 이 파이 모양이 집합 A의 원소입니까를 물어봤잖아요. 원소 있네, 여기.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이잖아. 저 비옵시옷은 뭐지 도대체? 자, 비읍. 이거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이 모양대로 있느냐 물어보죠. 이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네요. 네. 비읍은 틀렸다. 비읍은 틀렸고 시옷은 맞다. 알겠니? 박예진 씨 아시겠어요?
시옷이 없는 것 같은데 보기. 아니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옷. 다시 부활시켰어요. 네. 저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틀리는 게 이상한 거야. 맞아. 이걸 틀린다고? 왜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냐? 야, 네가 못하는 거야. 무슨. 야, 네가 구구단 틀리면 딴 애들이 구구단 잘하는 거야? 맞긴 하죠.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E와 A의 모든 원소가 이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럼 2가 1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2는 A-4이거나 2는 A-4이거나 그게 아니면 2라는 원소는 12-A가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서 A 값은 6이 될 테고 여기서 A 값은 10이 되겠네요. 그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만약 A가 6이라면 집합 A 원소는 2, 6. 집합 B는 1, 2, 6. 이렇게 되면 A가 B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네, 맞죠? 만약 10이라면 2와 10. 여기는 1, 여기다 10 대입하면 6. 그 다음 2. 맞나요? 아니네요. 10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A 값은 6입니다. 되고. 이번 문제는 A, B 같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A, B 서로 같으니까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가 이렇게 1대1로 서로 매치가 돼야 되는데 6은 5가 아니잖아. 6은 8도 아니고. 그럼 따라서 6은 뭐가 돼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 얘랑 얘랑 같은 원소 아니면 두 집합이 같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A가 3일 때 이제 해봐야 돼요. 다시. 집합 A가 3일 때는 6, 8, 5. 여기는 5, 8, 6. 어차피 A가 3이면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같네요. 이건 답이 맞고요. 마이너스 2도 확인해 봅시다. 6, 3, 마이너스 5, 8. 벌써 안 맞긴 하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 네, 이건 안 맞죠. 그러니까 A는 3이다. 아까 잠깐 선생님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집합 A의 원소가 1, 2, 3, 3개였어요. 이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X라고 합시다. 근데 그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종류는 파이 하나, 1 하나, 2, 3, 1, 2, 1, 3, 2, 3, 1, 2, 3. 자, 이렇게 구했고, 이게 총 몇 개라고 그랬나요? 8개였죠. 그래서 혹시 다음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귀찮아도 저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나오겠죠,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근데 뭐 기초적인 서술형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렇게 공집합부터 개수에 따라서 마지막 자기 자신까지 총 개수를 따져서 다 쓰시면 되고, 자, 구하라면 그렇긴 한데 뭐 구하는 건 구했다고 치고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8개죠. 근데 이거를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만 구하라면 앞에 있는 것처럼 다 나열한 다음에 개수를 세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귀찮죠.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했더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경우의 수를 좀 이용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집합에 이 집합 X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1한테 야, 내가 이번에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만들 거거든. 근데 A의 원소가 1, 2, 3, 3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1한테 물어봐요. 나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만들 때 너 이 X에 포함, 이 X 안에 들어갈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두 가지 케이스겠죠. 나 들어가서 부분집합 만들어 볼게. 아니면 안 들어가고 부분집합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2도 마찬가지예요. A가 1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거나. 1이 안 들어갔을 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3도 1, 2가 들어갔을 때 3이 안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계속 이런 식이겠죠. 상황에 따라서 OX가 반복될 겁니다. 맨 위에 있는 얘부터 차례로 따져보니까 얘는 1, 2, 3이에요. 1, 2, 3의 원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얘는 1, 2, 여기는 1, 3, 여기는 1, 여기는 2, 3,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파이예요. 공집합. 이렇게 총 몇 개죠? 8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앞에서 저렇게 일일이 구하는 것과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한 거냐면 경우의 수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1, 2, 3의 각 원소들이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될 때 그 개수를 따질 때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총 2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여기는 2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5 아니면 X예요. 여기는 3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항상 이런 패턴이라는 얘기죠. 항상 이런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 그냥 A라고 합시다. 원소가 A1, A2, A3, AN. 그럼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정답은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여기 좀 전에 했었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은 2의 n제곱개. 그렇다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2의 n제곱개에서 뭐를 빼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인 집합. 그 집합의 개수만큼을 하나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니까. 그리고 집합 A 중 특정한 원소를 K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혹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빼내는 게 아니고 지수에서 K만큼 뺀다. 자, 이건 뭘로 설명할 거냐면 여기는 얘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집합 A 원소, 집합 A에 포함된 원소 1,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죠. 근데 그 중에 A의 부분집합 중에 1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1을 포함해야 돼요. 여기 그림상 누굴 말하냐면 여기 위에서 예를 들었던 표현상 얘, 몇 개인가요? 4개죠. 근데 이것도 일일이 다 구해놓고 개수를 세는 건 불편한 일이라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식은 어쨌든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 2는 변함이 없고 원래는 원소의 개수 3개만큼 부분집합해야 되는데 1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아까 1에 대한 원소의 선택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죠? 1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2가 곱해진 횟수가 한번 준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 그래서 위에 본 것처럼 4개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헷갈리는 거예요? 2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지금 총 8개 중에 이 하늘색 4개죠.
그 4개가 된 이유를 이렇게 개수를 세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제 위에서 배웠던 공식화된 내용으로 표현해 본다면 원래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원소 개수 3개니까 세제곱인데 아까 이게 여기 표현법상 1이라는 원소를 부분 집합에 대해서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였죠? 2가지였는데 이건 1을 포함한다라는 경우로 해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아니고 1가지가 된 거죠. 그럼 1에 대한 선택 경우의 수는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가 있다면 1이라는 원소의 경우의 수는 1가지예요. 포함을 한다. 2는 2가지, 3은 2가지. 그럼 결론 네가 곱한 횟수가 1 곱하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건 생략이 되다 보니까 결론 2를 곱한 횟수가 하나 준다는 얘기예요. 한 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그때는 이건 변함이 없죠. 2의 세제곱. 근데 여기서 1을 포함한다? 아, 얘네 4개. 1을 포함한다. 1에 대한 경우의 수는 1가지. 근데 2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2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죠? 1가지가 돼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의 수. 그럼 또 경우의 수가 2가 곱한 횟수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2의 1제곱, 2. 왜 2개입니까?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이제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야 돼요. 2를 포함하는 것도 빼야 돼요. 그럼 2 포함하면 안 되고 2 포함해서 안 돼요. 이렇게 2개가 1은 포함하는데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가 돼서 2개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포함과 포함하지 않는다는 같은 구조로 보고 결론은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죠. 포함하는 게 하나, 포함하지 않는 게 2개, 그럼 합치면 3개. 그럼 전체 부분집합에서 원소 개수에서 3개를 빼내면 거듭제곱에서 빼내시면 그게 정답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보다 좀 더 귀찮고 어려운 거는 이런 거예요. 다른 문제. 이게 집합 A였는데 좀 다른 걸로 해봅시다. 너무 숫자가 쉬워서. 집합 A가 1, 2, 3, 4, 10. 자, 여기서 적어도 4에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한다는 뜻은 여기서 홀수가 이제 뭔지를 봐야 돼요.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5개의 원소가 홀수죠. 그럼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한다는 뜻은 내가 구하는 집합 중에 부분 집합 중에서 이런 게 1, 2, 4 이런 것도 답이 된다는 얘기죠. 혹은 3, 7, 8, 9, 10 이런 것도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뜻은 한 개 이상만 있으면 관계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한 개 이상이 누군지 대상도 좀 많잖아요. 저기는 원소 5개 중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구하기는 좀 어렵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적어도라는 말 할 때 중학교 때도 하고 여러분 이제 고1 때 앞쪽에 경우의 수 할 때 배웠잖아요. 적어도 나오면 보통 경우의 수 계산할 때 6건 문제를 많이 풀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라는 뜻은 여기 1부터 10까지 원소 1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빼기 적어도 하나의 홀수의 반대가 뭐예요? 그치? 홀수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죠. 그럼 달리 말하면 이 홀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를 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홀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1, 3, 5, 7, 9를 제외한 나머지 홀수의 반대는 짝수죠? 그럼 짝수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2, 4, 6, 8, 10.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 빼내면 어쨌든 적어도 하나의 홀수는 가지고 있겠네요. 근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5제곱개죠. 됐니? 아마 근데 지금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요. 그 2의 5제곱만 구하고 2의 10제곱에서 빼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1024 마이너스 32. 그럼 이게 얼마죠? 992. 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집합 A는 18의 양의 약수, 그리고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 이상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개수죠. 그러니까 집합 A는 1, 2, 3, 6, 9, 18 이라는 A의 양의 약수, 총 원소는 6개. 근데 그 중에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그럼 진 부분 집합 계산하려면 왜요? 네. 2의 전체 몇 제곱? 6제곱에서 1을 빼야죠. 네. 그럼 2의 6제곱이면 진분 집합. 예, 육제곱이면 어쨌든 계산만 일단 해놓는 겁니다. 2의 6제곱이면 64에서 1 빼면 63이죠. 그럼 이 중에는 이제 뭐가 빠졌냐면 저거랑 똑같은 집합 1부터 18까지 6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이제 빠진 거예요. 이 중에 한 개 이상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한 개 이상의 홀수를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갖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의 반대 사건이니까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뭐를 빼내야 돼요? 홀수만, 짝수만. 근데 짝수만 갖는 거. 그럼 짝수면 2, 6, 18. 2의 몇 제곱? 3제곱을 빼내는 거죠. 됐나요? 그럼 63개에서 뭐를 빼내야 돼요? 8을 빼야 되니까 63-8. 얼마예요, 그러면? 55. 이렇게 되겠네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X는 A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그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게 어떤 집합인지 몰라요. 하지만 A는 포함하고 B에는 포함되고 그런 뜻이죠. 그럼 A가 뭔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런 경우는 원소 나열법이 좀 더 나니까 1, 2, 4, 8. 그럼 집합 B는 1, 2, 3, 4, 6, 8, 12, 24. 가 되겠죠? 그럼 집합 X는 결과적으로 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2번이에요. 그럼 1번부터 X는 집합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입니다.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제곱. 두 번째, 그 중에서 이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집합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중 뭐를 포함하는? 집합 A 원소인 1, 2, 4, 8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몇 개의 원소를 포함해요? 자, 그럼 2의 8제곱에서 여기서 4를 빼는 거야? 아니면 전체에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 뒷게 맞아? 지수에서 빼는 게 맞는 거죠? 4개를 포함하니까 저 4개를 제외한 나머지 2의 4제곱 16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